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9,200달러 마이너스 1.4%, 이더리움 3,500달러 마이너스 2.8%, 솔라나 리플 전체 알트코인 약간씩 하락을 했고요. 3월 29일 PC 물가 중요한 지표라서 전체 코인들 지표 발표 전에 하락 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내리는 척 하다가 다시 오를 수가 있죠. 대신 한 단계 더 생각해서 세력들도 이런 패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청산에 계속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파르장 연설 PC 물가 발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이벤트 이후 변동성 커질 가능성은 높고요. 파르장 어떻게 발언할지 시장에서 예상 잘하고 있고 PC 물가나 금리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지만 연말 바이든 재선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컨트롤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 하다가 다음날부터 조정 오는 경우가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에서도 똑같이 있었고요. 새벽 동안 블랙락 CEO 레리 핑크 오랜만에 인터뷰 나와서 상승세 주춤해진 비트코인 지원 사격에 들어왔습니다. 1월 10일 ETF 상장 이후 인터뷰하고 2달 만에 공개석상 발언이고요.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 금골드 ETF처럼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유동성과 투명성 갖춘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정말 놀랐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다. 긍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더 오를 거니까 구매를 해라는 거죠.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따라서 ETF 상장 강행을 한다는 건데 SEC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범주에서 상품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소음이 있다. 앵커가 질문을 했고요. 레리 핑크는 아니다. 그렇게 해로울 것이다. 이더리움 ETF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도 ETF 될 것인가 돌발 발언을 했었는데 레리 핑크는 증권이라도 ETF는 충분히 상장되고 컨트롤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블랙락 주도로 ETF 상장된다면 현물 ETF도 블랙락이 비중 가장 크면서 수수료 수익도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들 현물 거래 수수료 수익을 블랙락이 다수 가져온다 보시면 되고요. 레리 핑크 발언에 힘을 보태듯 블랙락 현물 ETF 3월 26일 기준으로 24만 5천 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하루 만에 2,300개 신규 매수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2,000개, 3,000개는 거래량 저점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3월 중순 290개, 500개, 700개도 1일 거래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한 상태라 일시적으로 기간 매매 분위기는 다운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기관들은 분할 매수 기본으로 해서 저점 매수 싸게 살려고 타이밍을 보는 거죠.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이렇게 펌핑하는 것은 블랙락 주가하고도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중 고금리에 다수 투자자들 예금 비중 높아서 블랙락 같은 ETF 회사들은 수익이 낮아지고 주가도 주춤하고요. S&P는 2021년 코로나 버블 고점 넘어 상승하는데 블랙락은 아직 고점 부근에서 횡보 중입니다. 21년 고점 이후 고금리에 폭락했다가 더블 저점 찍고 기사회생한 차트죠. 비트코인 ETF가 없었다면 블랙락 주가 회복 어려웠고 계속되는 연준의 금리 동결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특히나 기관 거래량 주춤한 상황인데 비트코인 가격도 5만 달러 떨어지면 블랙락 주가에도 부정적인 거고요. 비트코인 거래량 꾸준하고 이더리움 ETF까지 안정적으로 상장된다면 블랙락 주가에도 플러스 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후에 연준 금리까지 내려가면 ETF 구매 더 늘어나면서 블랙락 주가는 전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7만 달러 아래로 재하락을 했는데 작년 6월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건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SEC의 소송이 부당하다면서 코인베이스가 기각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거부를 했고요.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간 및 스테이킹 프로그램 통해서 운영된다는 주장 관련해서 SEC는 작년 6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계속해서 소송할 수 있게 된 거죠. 비트코인 ETF 통과 이후 전체적인 코인 가격 상승하고 제네시스 파산도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3월 중순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EC의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와 코인베이스 소송도 재부각이 된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크게 비트코인 가격 조정 못 주겠지만 약간씩 리스크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021년 5월처럼 한방에 롱 포지션 크게 청산 날 수가 있는 거고, 기관들 추가 매수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도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 거죠. SEC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야기를 했고, 80년 동안 증권 식별에 사용된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작동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코인베이스 측은 법원이 비록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지만 코인베이스 월렛이 미등록 브로커라는 SEC 주장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코인베이스 SEC 소송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해왔고, 코인 규제에 관한 SEC의 내부 견해가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SEC가 규제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2022년 소송 걸린 리플과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은 미국 법원의 재판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도 보면 이번 소송 기각 거부로 마이너스 3.7%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2021년 상장 전 $250 핵심 매물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블렐러 피델리티 등 메인 ETF 회사들 코인베이스와 거래를 하고 있고, 단기에 기간 신규 매수 주춤하다지만 비트코인이 1년, 2년 이렇게 가격 유지하고 특별한 문제 안 생기면 코인베이스 주가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4월 총선 앞당겨 오고 있는데 한국 국회의원들 코인 보유량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 코인 15억 원치 국회의원 중에 최다 보유라고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이 이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오히려 코인 시장 지지한다면서 3040 세대에게 지지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코인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 될지는 이번 선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남국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자세히 보시면 보라 15만 개, 샌드박스 21만 개, 솔라나 5,800개, 스테픈, 엑시 인피니티, 위믹스 코인이고요. 위믹스 코인은 21년 고점에서 20억 원 투자해서 10배 이상 상승해서 200억 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믹스 코인 업비트 상장 폐지되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요. 메인 코인 이외에도 78종의 알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20년 5월에 1억 5천만 원어치 21종 코인 보유하다가 23년 5월에는 8억 3천만 코인 보유로 약 7억 원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 미국 제재가 슬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쿠코인 거래소와 창립자가 은행 비밀법 위반과 무허가 송금 범죄 혐의로 미국 정부에 기소가 되었고요.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하고 같은 혐의인데 미국 세력들 최종 목표가 중국의 코인 거래소 다수 장악하고 있는 자금들을 블렐랑 피델리티 미국 ETF 회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쿠코인 같이 작은 거래소들 기소 통해서 시장 흔들면서 투자자들 불안감 자극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 기소에 대해서 쿠코인 측은 트윗으로 자세한 답변을 했습니다. 쿠코인 잘 운영되고 있고 안전하다, 자산 절대적으로 문제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FTX 루나코인 폭락 직전에도 트윗으로 문제없다 했지만 결국에는 파산으로 이어졌죠. 쿠코인 거래소 이렇게 미국에서 기소를 해버리며 투자자들 마음에는 혹시나 2014년 마운트 곡스나 22년 FTX 사태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연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식 나스닥 상장된 ETF로 자금들 안전한 시장 찾아서 옮겨갈 가능성이 높죠. 코인베이스도 바이낸스, 바이비트처럼 배율로 선물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해서 선물 거래 실시는 되었습니다. 세금 안내는 비공식 중국 거래소보다는 미국 나스닥 안전한 거고 시간 갈수록 나스닥으로 이사가는 자금은 늘어날 듯 하고요. 쿠코인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지분 많이 들어가 있는 중국계 코인 회사입니다. 코인 거래소 설립은 한국 삼성전자,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보수적인 기업들보다 바이낸스처럼 코인으로 수익 크게 봤던 기업이 분산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